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영구자석 DC 모터의 라플라스 변환 공식이 4개인데 이거를 블럭선도로 표현하고 그 블럭선도의 전달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VA분의 오메가 M의 전달함수로 나오고 그 형태가 2차 방정식처럼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라플라스의 2차 방정식 형태와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아까 그 표준 2차 방정식의 라플라스 그거의 해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타와 오메가 n을 넣어가지고 해를 구했어요. 그 해가 이거였어요. 이거의 특성 방정식의 해를 P1, P2라고 하면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 루트 제타 제곱 마이너스 1. 쓸데없이 이 공식이 외워질까요? 참, 이걸 외우면 저 요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외워지고. 여튼 이렇게 나와요, 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다 여기다 또 주절주절 그림까지 그리진 않겠지만 딱 보면 알겠죠. 제타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언더 댐핑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복소수근이 되고 아까 한참 S플레인에 2사부면 3사부면에 극점이 생겨가지고 인벨로프로 감쇄가 되면서 이렇게 주파수가 이게 줄어드는 형태의 이제 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타가 1이면 크리티컬 댐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수 루트근이 없어져 버리죠. 루트근이 없어져서 P1, P2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의 중근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크리티컬 댐핑이 되면서 이거 떨림 없이 이거 울림 없이 바로 레퍼런스 입력을 그대로 추종을 하죠. 최단 거리로. 그리고 제타가 1보다 크면 이게 뒤에가 루트가 양수가 되거든요. 하면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오버 댐핑이 돼서 추종을 하다 굉장히 천천히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댐핑처럼 이 오실레이션은 없는데 이 천천히 증가하면서 궤적을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또 하나 이거 우리가 오실레이션 조건. 그 제타가 아예 제로인 경우, 물론 제타가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설마 RA가 제로가 되겠어요? K가 제로가 되겠어요? 제로가 되진 않는데 제로가 되는 어떤 이상적인 경우라면 RA가 제로라면 이상적으로 그러면 두 개의 허근이 되죠. 두 개의 허근. 그래서 제타가 제로면 앞쪽 상수는 없어지고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만 남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허근이 되기 때문에 Y축에 극점이 두 개 생기고 입력, 그러니까 VA 입력, 레퍼런스 입력의 어떤 스텝 입력에 대해서 얘가 계속 감쇄도 안 되고 그냥 오실레이션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지금 여기서 라플라스 함수의 2차 표준 방정식을 설명했지만 여기서 이 제타랑 오메가 n이 바로 영구자석 DC 모터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라플라스 2차 표준 방정식의 시스템 특징을 알기 때문에 이 영구자석 DC 모터의 특징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책 68페이지,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부족감세, 한글 번호 부족감세, 이게 언더댐핑 조건, 인계감세가 크리티컬 댐핑,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약간 과감세가 오버댐핑. 그리고 이제 근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 보면 좌반면으로 가면은 X축 기준으로 X축에 있으면 오실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근이거든요. 중근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감퇴율이 커요. 하고 이쪽 Y축에 가까우면 감퇴율이 떨어지고 우반면으로 가면 감쇄가 아니라 증가를 하죠.
아까 라플라스 시간 때 열심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하고 반대로 X축에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 허수축으로 뭔가 근이 생기면 오실레이션 주파수가 점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X축에 가까우면 저주파고 X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주파가 나타나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 주파수가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은 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축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축이 아닌 예를 들어 1사분면이나 2사분면은 이 두 가지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야. 복합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2사분면에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근이 있으면 엔벨로프는 감소하면서 주파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 X가 아래로 내려오면 주파수 주기가 길어지고, 요 X가 위로 올라가면 주파수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반대로 X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 줄어든 엔벨로프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반대로 또 X가 요 오른쪽 이 Y축에 가까이 오면 엔벨로프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확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엔벨로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요. 이렇게. 잘 보시면 오실레이션이 점점 증가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 제어기까지는 붙이지 않았지만 이 시스템 특성상 1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근이 있는 경우는 시스템이 불안정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어기까지 연결했을 때는 절대 1사분면, 4사분면에 극점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어기를 꾸며줘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가 69페이지, 그쵸. 6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죠. 여기서 있지만 모터는 전기자 회로인 전자 회로적인 특징이랑 회전력을 발생하는 그 기계 파트, 기계 방정식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기계는 전자적인 속도보다는 아무래도 느리겠죠. 그죠? 뭐 회전 속도가 뭐 10kHz 이렇게 될 수가 10kRPM 이렇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전자회로는 뭐 10kHz 뭐는 우습잖아요. 뭐 막 그죠? 주파수 얼마든지 높일 수 있잖아요. 허용된다면.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갔지? 요 식에서 인덕턴스가 굉장히 작거나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거나 없어도 된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J나 K가 상대적으로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인덕터는 우리가 전자공학적으로 봐도 미리헬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해리 단위를 쓰지만 보통 우리가 인덕터 만들 때 미리헬리나 마이크로헬리나 이쪽 단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0으로 놔도 무방한 거죠. 뭐 굳이 가정을 어렵사리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여기가 2차 방정식 형태인데 실제로는 L이 너무나 작다고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작다면 그 모터의 방정식인 VA분의 오메가 M이 1차 방정식의 형태로 이렇게 여기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라플라스 설명할 때 먼저 제가 1차 방정식 특징 설명하고 2차 방정식 특징을 설명했잖아요. 1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그 모델 특성이 RL이나 RC 구조, 그러니까 필터 구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설명되어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면 이렇게 S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의 형태인 1차 방정식 형태로 변환이 되고 결국 얘는 뭐냐면 VA 입력이 들어갔을 때 오메가 M이란 신호가
필터링 돼서 나오는 거죠. 느리게 나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VA 전기자 단자 전압을 스텝으로 팍 줘도 속도는 팍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학적 모델링 자체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차 방정식 형태로 표현을 한다면 이거 안 보이네. 예. 표현을 한다면 요 옆에 수식을 참고해서 보면 이거의 차단 주파수, 그러니까 요 분모의 근이란다. 분모를 특성 방정식이라고 보면은 s는 마이너스 오메가 m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오메가 m을 구한 그 식이 요거예요. 오메가 c인가? 오메가 c는 JR 제곱분의 K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얘가 나중에 그 보드 선도를 그려보면 이 1차 방정식으로 표현한 모터 방정식의 차단 주파수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S가 JRA분의 K 제곱이 되면 뭐가 되냐면 보드 선도 공식에 의하면 입력 전압 대비 출력 주파수가 마이너스 3dB가 되는 지점이죠. 마이너스 3dB는 수학적으로 1000분의 1 정도 비율이에요. 1000분의 1. 왜냐면 dB가 그러니까 전력, 신호는 다른가? 보드 선도 개념도 없어가지고 이게 참 봐야겠네요. 보드 선도 개념이 두 개잖아요. 원래 보드 선도가 파워 단위인데요. 20 로그 상용 로그, 20 로그 밑 상수가 10 V인분의 Vout 이런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dB점이 뭐냐면 입력대 출력의 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이너스 3dB가. 그렇기 때문에 1000분의 1이 아니구나. 앞에 20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은 아니고 몇 시 0.707배 루트 2분의 1배. 그러니까 입력이 1V 들어가는데 출력이 0.707V가 나오는 그게 지금 코너 프리퀀시, 컷오프 프리퀀시, 차단 주파수라고 부르는 그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뭐냐면요, 모터의 방정식 4개를 보면 전기자 회로의 특징, 전기자 저항 RA, 전기자 인덕턴스 LA, 그 다음에 모터의 이너셔, 관성 J, 회전자의 마찰 계수 B. 이건 다 물리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물론 그러니까 모터를 만들 때 조종하긴 하지만 일단은 만들어진 모터에서 그 특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DC 모터의 2차 방정식의 특징도 고정되어 있고, 아까 라플라스 할 때 말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해서 바뀌어지지가 않고 모터에서 고정된 팩터기 때문에 모터를 받으면 저항값 R, L값, 이너셔를 측정하면 딱 걔 모터의 등가 모델링이 완성이 되고 걔 특성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축약해야 된다고 하나? 특징을 간략화해서 1차 방정식을 했을 때 이 차단 주파수, 지금 이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 모터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인데 전기자 인덕턴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걸 제로라고 무시를 한다면 1차 방정식으로 되고,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 LPF의 어떤 형식이기 때문에 입력 전압에 대한 속도의 출력 변환비가 마이너스 3dB 0.707 지점인 주파수가 차단 주파수다. 그게 뭔 얘기냐? 그 이상 주파수를 넣어봐야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반응을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책에 69페이지에 있는 WC보다 더 빠른 주파수는 내가 얘를 제어하려고 해도
모터가 반응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0.707배보다 더 줄어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랑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기반 지식을 책으로 찾아보시면 이 책을 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요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전동계 제어 시스템. 이제부터는 제어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터에서 고정적으로 고정된 그 특징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RA, LA, J, B, 뭐 토크 상수, 계좌 자속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물리적으로 제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거는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관점이었죠. 이제부터는 그 특성을 개선하는, 어떻게 하면 걔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게 여기 70페이지부터 나와요. 잠깐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